끝났네요, 여기. 자, 오늘 방송을 여기서 끝내도록. 예전에는 불가능했던 사항들이 그런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땅콩 항공 뜨겁게 화제가 됐어요. 저희가 스마트, SMART라고 표현했고요. 너무 거창하신 거 아니에요? 한 주간의 IT 뉴스를 정리하는 위클리 T 시간. 연말 특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 머리 다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분과 친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만 원만 사도 4천만 원이 됩니다. 아니, 전재호 씨는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써준 대로도 못 읽습니다. 티트렌드. 홈 버튼 하나만 예, 예. 띄워가지고 온 건데. 예. 사람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차라든지 뭐 정비라든지. 이거를 사업을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타임의 차정현입니다. 2014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티타임 올해 마지막 방송인데요. 1년 동안 정말 과분한 사랑을 주셔가지고 이까지 온 것 같습니다. 내년에 더욱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방송 무엇을 준비했냐면요. 2015년 과연 이 ICT 시장에는 어떤 이슈가 지배할 것인가, 어떤 키워드가 있는지를 한번 전망을 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최윤석 상무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이 마지막 방송이에요, 그죠? 마지막 방송에는 보통 그 한 해를 정리하게 돼 있는데 2014년에 정리할 걸 찾아보니까 뭐 별로 이렇게 썩 떠오르는 게 없어요. 뭐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까? 한국을 비롯해서 많은 나라가 이제 유선, 무선 통신이 많이 발전하고 있고요. 예.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그다음에 요즘에 뭐 웨어러블이라고 하는 뭐 스마트워치 등 다양한 그런 기기들이 이제 보편화되고 네.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우리들이 하는 삶과 행동하는 방식, 의사결정의 방식을 네. 바꾸고 있고요. 뭐 기자님께서 오늘 아침 일어나셨을 때 무엇을 가장 먼저 하셨나요? 당연히 화장실에 갔어요. 아, 그렇습니까? 화장실에 갔는데 중요한 건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시죠. 갑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스마트폰 자체가 삶의 한 부분으로 변한 스마트폰을 통해서 내가 찾고 싶은 정보, 보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검색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시대로 이제 진화되어 예.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5년도 역시나 뭔가 새로운 게 똥하니 이렇게 튀어나온다기보다는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계속해서 조금 더 진화되는 어떤 그 트렌드가 나타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2015년을 만약에 전망을 한다면 네.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2015년 주목해야 될 기술을 저희가 스마트, SMART라고 표현했고요. 스마트. 네, 그래서 스마트는 이제는 그냥 거의 뭐 모르는 사람이 없는 단어가 네. 돼버렸어요. 똑똑한. 네, 진짜 똑똑한 게 이 21세기의 어떤 모습인지 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예. 한번 정의를 하고자 합니다. 야, 지금 뭔가 너무 거창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뭔가 많이 이제 기대가 되는데 그러면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S. 네, S는 저희가 이제 센서 네트워크, 그다음에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센서에 특히 주목하는 이유가 있나요? 센서를 통해서 우리들이 파악할 수 있는 많은 그 정보들, 그런 데이터들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의자 10개 있는데 10개 중에서 9개는 항상 사용이 되고 그다음에 막 움직이는데 이 데이터를 보니까 특정 의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 그럼 몇 가지 추측을 할 수 있겠죠. 의자가 고장이 난 것인지, 고장이 안 났다면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불편한 의자인지, 아니면 뭔가 의자에 문제가 있는지 그런 의사결정이 예. 센서를 통해서 가능한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사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디다스라고 이렇게 축구화, 그다음에 스포츠 용품 만든 업체를 있죠. 아시죠? 네. 거기서는 이제 그 스마트 풋볼이라고 스마트 축구공이 있습니다. 스마트 축구공은 축구공에 많은 센서들이 달려 있는데요. 축구공 안에. 네. 네. 뭐 축구공에 왜 센서를 달았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축구공 안에 있는 센서를 가지고 이 선수가 공을 차는 순간에 접점이라던가 뭐 회전, 예. 힘, 방향, 어. 위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선수 입장에서는 이 최적화된 기량을 할 수 있는 그런 추가적인 서비스 영역이 제공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좋은 예제가 아닌가 하고요. 이런 거는 그 축구 선수들이 연습을 할 때 그렇습니다. 사용하면 아주 유용하겠네요. 네, 뭐 가상의 코치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센서와 사물 인터넷 이런 사례들 뭐 그동안 좀 한 번쯤은 들어봤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스마트에서 두 번째 이제는 M입니다. 네,
M은 메이커 머신이라고 하고요. 이제 3D 프린팅이 조금 더 보편화된 그런 용어 같습니다. 아, 3D 프린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한 3년 내에 좀 주류화를 보일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예. 2020년까지 미화로 한 10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직까지는 지적 재산이라던가 그다음에 저작권이라던가 3D 프린팅이 해결된 난제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생활 속에 있는 그런 용품들이 예. 어떻게 보면은 고장이 나서 못 쓰는 것보다는 부속만 바꾸면 쓸 수 있는데 예. 못 쓰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3D 프린팅이 개인용 3D 프린팅이 제공할 수 있는 예. 추가적인 뭐 그런 기회가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또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될 게 A입니다. 네. A는 이제 어규먼테이션, 증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조금 용어가 어려운 것 같아서 좀 여기서 설명을- 우리가 A에서 AR을 붙이면 뭐 증강 현실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A만 했네요. A만 네. 증강. 그렇습니다. 어떤 개념입니까? 증강 현실은 어떻게 보면 가상에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증강은 실질적으로 사람의 뭐 신체 기능이라던가 예. 업무에 대한 증강 역할, 좀 더 잘하게끔 안전하게끔 하는 것을 증강 기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 저는 증강 현실이겠거니라고 생각했는데 네. 다르네요. 이 증강과 관련된 뭐 구체적인 사례들이 지금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3D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던 3D 프린터하고는 다른 3D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디피컬트, 그다음에 뭐 더티, 그다음에 데인저러스, 예. 위험하고 더럽고 어려운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증강 기술이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야, 제가 이 증강 현실이겠거니 했으나 그게 아니었네요. 증강. A는 증강이었다라는 거고. 네. 자, 이제 두 가지 남았는데요. R하고 T가 남았어요. 네. 제가 R을 대충 예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가 이 티타임을 하면서도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했거든요. 뭐 심지어 데니스 옹 교수, 그 로봇 유명한 분 아니겠습니까? 예, 아주 어렵게 미국 가려고 하는 분 막 잡아가지고 네. 이렇게 앉아서 녹화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왠지 R은 로봇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R은 로보틱스, 로봇입니다. 자, 2015년이면 로봇이 우리 생활에 어떻게 활용이 될 것이냐. 사실 이제 드론 이야기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드론도 로봇이긴 한데 네. 그 얘기만 할 것 같지는 않고 네. 어떤 얘기입니까? 네. 로봇을 갖다가 한 세 가지 분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드론 같은 무인 이동하는 그런 이제 로봇 분야가 있겠고요. 예. 그다음에 무인 제조할 수 있는 로봇이 있겠고 그다음에 학습하는 로봇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에서 말씀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무인 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무인 이동 같은 경우에는 드론이라던가 그런 많은 기술들이 좀 어떻게 보면 좀 보편화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인 제조 같은 경우에는 많은 장치 산업에서 새로 좀 부각되는 좀 중요한 로봇 기술 중에 하나인데요. 예제로 이제 미국의 백스터라는 그 제 프로그램이 가능한 로봇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로봇 같은 경우에는 한번 프로그램이 되면은 그 업무를 어떻게 보면 평생 동안 해야 됩니다. 그것만 하죠. 예. 그것만. 근데 이제 백스터 같은 경우에는 새로 프로그램을 해서 다른 그 제조 업무를 갖다가 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오. 그러니까 상용화될 수 있는 좋은 그 로봇 기술이 아닌가 그렇게 예. 보여지고요. 세 번째는 이제 학습하는 로봇입니다. 학습하는 로봇이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제 사회가 고령화, 노령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려 로봇 시대에 좀 초기적인 그런 그 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반려 로봇이라는 표현을 쓰는군요. 자, 마지막이 남았습니다. 마지막이 T입니다. T. T는 말이죠. 이거 생각을 해도 좀 떠오르는 게 없는데 혹시 이 방송 티타임입니까? 2015년에 티타임을 좀 열심히 봐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려고요. 네, 그 T도 좀 포함된 것 같습니다. 예, T는 무엇입니까? 네, T는 사고하는 기계, 지능 기계, 스마트 시스템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사고하는 기계? 스마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연산, 분석, 통계 같은 경우를 실시간으로 제공을 해서 우리들이 좀 더 올바른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참 요즘 그 이사를 해가지고 걱정인 게 하나 있어요. 네, 아침에 눈이 오면 말이죠. 운전을 할지 말지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런 어떤 지능화된 띵킹 머신,
이런 애들이 이제 좀 상용화되면 저에게 바로 알려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알려줄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해라. 준비를 해라라고 네. 이제 제언을 할 수가 있겠죠. 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삶을 사는데 조금 더 편안하고 예. 편리한 쪽으로 이제 발전하는 그런 기술 중에 중요한 영역이 이제 스마트 오.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마트 시스템이 띵킹 머신은 뭐 애플의 시리라는 것도 있고 또 구글 같은 경우도 구글 나우 뭐 이런 서비스가 있죠. 마이크로소프트도 코티나라는 또 서비스가 있고 네. 이거 보면 지금 초기 단계지만 들어와 있긴 합니다. 네. 이게 좀 더 활성화됐을 때 네. 나와 어떤 그 매칭을 시켜주느냐 이게 좀 관건인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드네요. 스마트 5가지입니다. 2015년 ICT 시장을 어떻게 보면 이 5가지의 키워드가 주류를 이루지 않을까 하는 쪽으로 생각도 드는데 연말 술자리 또는 신년 이런 모임에서 이 스마트를 언급하시면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ICT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2015년 좋은 일이 많이 생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하신다고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IT 뉴스를 정리하는 위클리 T 시간. 오늘도 절대 놓칠 수 없는 소식들만 엄선했는데요. 지금부터 집중 또 집중해주세요. 스마트폰을 보유한 초등학생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초등학생 10명 중 6명이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보유한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은 2011년 약 5%에서 올해 60% 정도로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반면에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2012년 약 42%에서 올해 34%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한 전 국민의 92.4%가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보유율은 2011년 24%에서 약 80%까지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스마트폰이 일상생활의 필수 매체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합니다. 초등학생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해지는 것도 좋지만 학교 공부도 소홀하면 안 되겠죠? 정부가 우리나라 IT 기업의 해외 활동을 지원하는 전문 조직을 꾸린다고 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내년 초 옛 정보통신부의 해외 IT 지원센터 아이파크와 비슷한 전문 조직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또한 해외 사업 시 필요한 정보 공유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멘토도 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내에 있는 기업에게 국한된 프로그램 신청 자격을 확대하는 등 해외 진출 기업에게 다양한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승승장구하는 그날까지 정부도 기업도 화이팅! 개인의 삶의 질이 낮을수록 인터넷에 중독될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홍콩대 심리학과에서는 세계 7개 지역 31개국을 분석하여 이와 같은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현재 전 세계 인구의 6%가 인터넷 중독 상태이며 공해가 심하고 통근 시간이 오래 걸리며 소득이 낮을수록 인터넷 중독률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회적 통념과는 달리 인터넷 보급률이 높다고 하여 인터넷 중독률이 높은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삶의 질이 낮을수록 인터넷 속 세상에 갇히는 사람들. 하루에 한 번쯤은 인터넷 창을 닫고 창밖의 세상을 바라보는 건 어떨까요? 드디어 구글의 전자동 운전 자동차 시제품 실물이 공개되었습니다. 구글은 지난 5월 개발 중인 전자동 운전 자동차 모형의 사진을 공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모든 기능이 실제로 작동하는 전자동 운전 자동차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올해 말까지 시험용 트랙에서 시험 주행을 거친 뒤 내년부터는 실제 도로에서 시험 주행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시험 운행에는 사람이 탑승해 필요시 수동 조작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도로를 활보하는 구글의 전자동 운전 자동차. 소비자의 마음을 얼마나 사로잡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스마트한 소식들만 전하는 위클리티. 다음 주 더 재미난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연말 특집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요, 지난번에 이슈와 다르게 인물에게 상을 주는 그런 아주 소중한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최호섭, 오원석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이 일주일 동안 인물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을 했어요. 진짜 머리 다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네. 네. 분야를 세 가지를 결정을 해서 어허. 그 각 분야에 이 그래요. 인물이 정말 이 분야에선 정말 뛰어났다. 어. 저희가 세 분을 골라봤습니다. 그 세 가지 분야는 누가 정했습니까? 저희가 정했습니다. 2014년 티타임 내 맘대로 어워즈 인물편 첫 번째, 올해의 돈벼락상. 야, 돈벼락상. 돈벼락상. 야, 정말 이제 부럽네요. 첫 번째 후보. 올 한 해만 8,430만 달러. 네. 이거 올바요, 그럼 이거? 8,430만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900억인데요? 그야말로 돈벼락 잔치를 어허. 벌인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새 CEO. 첫 번째 후보로 올렸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새 CEO예요.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아니에요? 아, 빌게이츠 그만두지. 아니, 빌 게이츠. 아니, 빌 게이츠. 그거를 두 번째 후보는 그 올 한 해 정말 이분 없었으면 IT 업계 뉴스 어땠을지 참 궁금한데 마윈 알리바바 CEO입니다. 세 번째 후보는 그 올 한 해만 자신의 재산을 총 84억 달러치나 증식시켰다고 해요.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 CEO. 이 사람은 아직도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있군요. 페이스북 어마어마하죠. 자, 수상자는 2014년 티타임 내 맘대로 어워즈 돈벼락상 최종 수상자는 마윈 알리바바 CEO입니다. 마윈. 야, 축하드립니다. 이분이네요, 이분. 예, 돈은 많으신 것 같은데 좀 많이 못 드시나 봅니다. 지금 그런 말씀하시면 이분한테 실례예요, 실례. 그래요? 그럽니까? 왜요? 그 원래 그 아시아에서 가장 큰 부호가 홍콩의 리카신 회장이었는데 예. 그 올해 알리바바 마윈 대표가 리카신 후보를 뛰어넘어서 아시아 최대 부호로 등극을 했습니다. 마윈 얘기를 하다 보면 손정의 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네. 얘기를 하더군요. 알리바바가 사실 이제 90년대에 회사를 열었는데 그때 돈이 없어서 초반에 손정희 회장이 그 마윈을 만나서 투자를 하겠다고 했어요. 달러로도 한 200만 달러 정도 됐었는데 지분의 한 32% 정도를 인수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알리바바의 최대 주주는 소프트뱅크입니다. 이야. 야,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 200만 달러 정도 투자했는데 지금 시세로 한 800억 달러 정도입니다. 그 90년대에 저희 아버지가 집을 사실 게 아니라 알리바바 주식을 좀 사셨으면 정말 진짜. 네. 우리 87 아버지는 정도. 왜 알리바바 40인의 도둑 가운데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까? 이게 정말 좀 만 원만 안타깝다는 사도 생각이, 네. 만 원만 사도 4천만 원이 되는데 4천 수익률이 4천배예요. 수상 소감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연락을 못 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저희 자, 마윈 회장 예. 이메일 주소서 네. 자, 두 번째 티타임 내 맘대로 어워즈 인물편 두 번째 상입니다. 두 번째는요, 올해의 어부지리상. 어부지리상 굉장히 좀 궁금할 것 같은데, 자, 먼저 후보부터 보고 가죠. 첫 번째 후보 비밀 메신저 온라인 스마트폰 메신저 텔레그램의 국내 성공으로 한순간에 한국에서 스타덤에 오른 파벨 누로프 무콘탁테 CEO고요. 두 번째 후보는 드라마에 출연해서 국내 액티브엑스 규제를 드러내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전지현 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후보. 제가 세 번째 후보 이분을 그 리스트에 추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 누구죠? 티타임 진행으로 IT 업계의 스타로 등극한 차정인 KBS 기자입니다. 야. 아니, 지금 써준 대로도 못 읽습니까? 써준 대로 있는데 그렇게. 안 해. 아니, 야, 제가 후보에 들어가 있군요. 절대 제가 이거 넣은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절대 제가 넣은 게 아닌데. 갑자기 녹화하는데 대본이 바뀌고. 자, 올해 2014 티타임 테크 수다 내 맘대로 어워즈 올해의 어부지리상
파벨 드로프 무콘탁트의 CEO입니다. 파벨 드로프. 야, 야, 축하합니다. 박수. 축하드립니다. 야, 야, 진짜. 야, 저는- 잘생겼어요. 아니 아까 마윈 야. CEO 나올 때랑 기가 막히네요. 비교된다. 이 인물이 이렇게까지 국내에서 주목을 받을 줄은 아무도 상상을 못했고 사실은 우리나라의 여름을 강타한 블록버스터 카카오톡 감청 논란, 예. 카카오톡 감청 논란이 아니었다면 사실은 있는지조차 존재 자체도 모를 만한 네. 그럴 인물이 아닐까 생각을 좀 듭니다. 특별히 텔레그램이 뜬 이유는 사실 여기 얘기가 담겨 있어서 그렇거든요. 어떤 얘기예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석우 대표가 이 그 감청 논란이 일어났을 때 이석우 대표가 나와서 고개를 숙였거든요. 우리는 자료를 주지 않겠다라고 했던 것처럼 파벨 드로프도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 반정부 시위에서 이제 정부에서 시위 관련자들의 개인 정보를 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절대 못 준다라고 하고 독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 독일에 넘어가서 거기서 메신저를 만든 게 이 텔레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암호화 기술을 넣는 게 핵심이었었고 이제 뭐 갓 1년 만에 비슷한 그 스토리로 국내에서 뜨게 되는 거죠. 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뭐 다른 서비스도 있지만 굳이 텔레그램을 선택했던 이유는 뭐 그게 무조건 좋아서라기보다는 네. 이런 어떤 스토리. 네. 왜 우리는 다 줄 거 다 주고 뒤늦게 사과하고. 사과하고 네, 사과하고. 그러느냐? 한마디로 신뢰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내 맘대로 어워즈 세 번째 상, 올해의 용감한 CEO상. 2014년 용감한 CEO가 참 많았습니다. 예. 국내에도 많았고요. 자, 네. 후보부터 만나보죠. 예, 첫 번째 후보 그 방금 수상한 파벨 드로프 CEO가 세 번째 용감한 CEO 상에도 후보로 또 올랐습니다. 왜? 세상에 그 자기가 만든 그 SNS 플랫폼 서비스에다가 가운데 손가락으로 욕을 정말요? 정부 상대로 예. 아이고 참 이렇게 용감하지 않을 수 없어서 러시아 예. 정부를 상대로? 러시아 정부를 네. 상대로 이야. 그 푸틴 대통령 그 곰이랑 싸우는 대통령이잖아요. 야, 저 같으면 말이죠. 이 맨정신에 못 삽니다. 네. 네, 그래서 자, 그만- 용감하네요. 드디어 우리나라 CEO가 한 명 네. 후보로 올랐습니다. 네. 카카오톡 감청 논란 이후에 음. 정부의 감청 영장을 전부 불응하겠다고 밝힌 이석우 다음 카카오 공동 대표가 올랐습니다. 네, 세 번째 후보는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언론 지면을 통해 당당히 고백한 팀 쿡 애플 CEO입니다. 야. 네, 좀 맞아요. 용감했다기보다는 뭔가 당당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가운데 올해의 용감한 CEO상은 누굽니까? 2014 티타임 내 맘대로 어워즈 올해의 용감한 CEO상 수상자는 네. 팀 쿡 애플 CEO입니다. 팀쿡입니다. 야, 축하드립니다. 야, 예. 자신의 동성애자임을 당당히 밝혔습니다. 그 애플은 또 이제 공개 기업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눈도 의식을 해야 되고 매년 수억 대의 제품을 팔면서 예. 각국의 소비자들의 시선도 의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위치에 있는 CEO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당히 밝혔다는 예. 게 정말 팀쿡 CEO는 올해 CEO로 저는 뽑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참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건 이런 어떤 그 장문의 그 어떤 그 편지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티타임에 보내주셔도 저희가 정말 말이죠. 네. 예,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전 세계에 알릴 수가 있는데 영어를 직접 읽으시나요? 네, 읽기는 직접 읽죠. 예, 읽기는 말을 못해서 그렇지 읽기는 직접 읽습니다. 나 예. 봤어. 살짝 고민했어. 예. 자, 모두 축하드리면서 축하드립니다. 예, 박수 한번 치시죠. 네, 야 정말 참 훌륭해요. 네. 2014 내 맘대로 어워즈 테크 수다 마지막 방송입니다. 네. 저희 내년에 마지막 나오는 방송이라고요? 우리 다음 주에 녹화 안 해요? 2014년 마지막 방송. 깜짝이야. 네, 2014년 아유, 씨. 마지막 방송입니다. 아유, 네. 저 잘린 줄 야. 알았어요. 네, 저 시상식만큼 악수 한번 하시죠. 아유, 저 축하드립니다. 사람 한번 들어주세요. 네, 사람 한번 들어주세요. 뭐 여기 뭐 메리카노가 최근에 이 테크 수다 네. 굉장히 지금 이 포맷, 이 방송이 너무 재밌다라고 해서 지금 몇 군데 언론사에서 어떻게 만드는 거냐 도대체
저희 라이선스 사업하는 게 어떨까요? 아, 그건 안 돼요. 왜냐면 이 컨셉도 누군가를 베꼈기 때문에 다만 그들이 아직까지 이게 모른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 분야는 누가 정했습니까? 저희 셋이서 예. 심사숙고해서 머리를 맞대고 나는 머리를 맞댄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준비 안 하신 거죠. 같이 머리를 맞대야 되는데 니들이 알아서 해라 해가지고 저희 둘만 머리 맞대고 아니, 주말에 아니, 이거 보세요. 토요일 날 저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은 저희도 합니다. 예.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말은 저희도 합니다. 예. 제가 말로 계속 이 아이디어를 보내잖아요. 네? 왜 이거 무시하고 카톡 사진 이제 증거로 제시하겠습니다. 요거로 나가면 절대 안 된다, 엔지도. 엔지도 저리 나가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자, 가자. 갑시다. 자, 간다. 마지막 후보가 굉장히 올해 그 전 세계에 큰일을 했어요. 진짜 안 해. 나 진짜 안 해. 아니, 알지 않습니까? 셀카봉 우리 얘기하시는 거 같이 아니에요? 예, 전 세계에 셀카봉을 알린 아 기자다. 세상에 야후 그 두 분이서 미국에 여름에 애플 출장 가셨을 때 저는 한국에 있었거든요. 예. 차전인 기자랑 저희 최우석 기자랑 미국에 애플 그 발표 출장을 가셨는데 거기서 두 분이 셀카봉으로 같이 함께 가신 그 분들이랑 기자님들이랑 미국 현지에서 셀카봉으로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을 야후의 기자가 찍어서 트위터에 올렸는데 이게 리트윗이 한 400~500번 됐습니다. 아시안들이 이렇게 셀카봉을 가져와서 현장에서 찍고 있다. 거기에 그 야후 기자, 그 트윗을 올린 야후 기자한테 멘션으로 뭐라 그랬냐면은 미국 현지인들이 아시아인들이란 누굽니까 그 사람? 셀카봉을 두고 제가 현장을 찍고 있었죠. 셀카를 찍고 아니, 있었습니다. 셀카를 현장을 찍었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현장을 찍고 다른 있었다니까요. 사진 작가님한테 드릴 테니까 야. 여기다가 붙이면 되거든요. 자, 어떻게 이 상을 이 세 분에게 전해드릴까요? 저희가 다다음 주에 1월 초에 미국을 또 가지 않습니까? 예, 갑니다. 그때 라스베가스로. 라스베가스 갖고 가서 예. 호텔 여기 정문 앞으로 6시까지 나와라. 팀. 예. 나 누군데? 아니, 같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같이 가서. 그러면 라스베가스 그 호텔 앞에서 그 그- 사람이 그 벨라지오 호텔에 어. 분수 기가 벨라지오 맞나요? 네. 베네치아 호텔인가 벨라지오가. 둘 다. 분수가 기가 막힌 분수가 있는데 아, 그래요? 여기 15분마다 분수쇼 하는데 네. 팀쿡 여기 와서 한 가서 같이 야, 그럼 우리가 가서 꼭 인증샷을 찍어봅시다. 팀쿡이랑 같이 셀카봉 셀카봉으로. 가져가자. 그리고 헤이 잭 네. 워스 오 원서 니하오 가이란 아나운서 오기로 한 거 아니었어요? 누구지? 예. 예? 누구요? 가이란 아나운서 얘기는 왜 정말? 잠깐만 이거 MG에 가이란 아나운서 얘기 매주 나가면 이번 주 재밌어요. 온다고 그랬잖아요. 매주 나가면 재밌죠. 제가 아까 메이크업실에서 만났는데 네. 저는 아무 생각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라 마라 얘기도 안 했어요. 지난주 얘기하셨잖아요. 자 가이란 아나운서 얘기 1주차 그거를 기억하고 있네요. 야, 정말 저는 이 IT 기자가 말이죠. 이 아나운서를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 처음 봅니다. 꼭 가이란 아나운서에게 이 마음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크 수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주 기쁜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뭐죠? 최호석 기자님. 2분을 땄습니다. 저희가 다크나 이렇게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야금야금 시간 이렇게 좀 먹어가고 있으니까요. 조만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메인 다 먹고 이분 더 나가도 가능하겠나?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도와주시면요. 저희 그 테크 수다가 차정인 기자의 티타임을 완전히 대체해버리는 그런 날이 올 수 있습니다. 야, 내년부터 티타임 코너로. 티타임 코너로 내년부터 테크 수다 안에 차정인 기자님이 객원으로 이렇게 출연하게 되십니다. 테크 수다 오늘이 마지막 방송. 네, 티트렌드 강재민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항상 기대하고 있어요. 자, 네. 오늘은 어떤 걸 갖고 오셨습니까? 첫 번째는 플레이기라는 제품입니다. 다양한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그 작은 스마트 버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 버튼이요? 예, 예. 뭐 동작은 세 가지로 이제 분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누르는 거랑 더블 클릭이죠. 예. 마우스처럼. 예. 그리고 이제 길게 누르고 홀드한다 그러는데 예. 길게 누르는 거. 이 세 가지로 해서 오.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 쓰는 물건입니까? 아, 저도 이제 조금 혼란스러웠는데 네. 일단은 이 개발사 측에서는 뭐 음악을 플레이하거나 스탑하거나 이럴 때도 할 수 있고 또 카메라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셔터, 그 원격으로 셔터를 이용할 때 그리고 다양한 기능을 프로그램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네, 이를테면 제가 아침에 이제 예. 자다가 아침에 이제 일어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일어났을 때 음악이 듣고 싶단 말이죠. 아, 예. 그런데 보통 이제 예. 이 충전하는 어떤 위치 같은 경우는 저 예. 같은 경우는 좀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스마트폰이. 네. 그럴 때 일어나서 스마트폰으로 가서 뭐 이것저것 해야 되는데 예. 그게 아니라 예. 그냥 침대 옆에 버튼 하나 딱 누르면 그렇죠. 실행이 될 수 있다는 예. 얘기겠어요. 그냥 단순하게 알람이라든지 뭐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만도 가능하지만 복합적으로도 이제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집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스마트홈 환경이 돼 있을 경우에는 네네. 그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불이 켜지고 예. 뭐 음악이 나오고 온도가 이제 온도계가 그 보일러가 켜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모든 거를 어. 그 버튼 하나에 함축시켜 놓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제품의 이 아이디어라고 한다면 예, 예. 어디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스마트폰이나 이런 곳에 있는 홈 버튼 하나만 예, 예. 띄어가지고 온 건데 아. 어떻게 보면 그 컨셉이거든요. 홈 버튼이 모든 걸 되게 많은 걸 할 수 네네네. 있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만 띄어갖고 나온 건데 어허.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예. 그리고 사람들이 이 버튼이라는 거 하나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그 네. UI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 심플함 그리고 그 직관성을 가지고 나온 게 바로 그렇군요. 핵심적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스마트폰 밖에서 아이디어를 찾는 게 아니라 그렇죠. 매일 쓰고 있는 스마트폰 내에서 예, 이 간결한 걸 하나를 딱 떼어내서 예. 이 아이디어로 만들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두 번째 아이템 어떤 거죠? 예, 두 번째는 럭스라는 아이템입니다. 원할 때마다 모바일로 이제 주문을 할 수 있는 발레 파킹 서비스라고 알고 있죠. 출발하기 전에 스마트폰에서 내가 갈 위치를 찍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차를 몰고 출발하겠죠. 그렇죠. 그럼 거기에 딱 도착하면요. 10분 전에 직원이 그 자켓을 입고 있습니다. 걔네가 눈에 띄기 되게 쉬운 예, 예. 파란색 자켓을 입고 그리고 있어요. 공항 가면 항상 예. 그 주황색 그렇죠. 옷 입은 분들이 있긴 아시죠? 한데 네, 네네. 맞아요, 맞아요. 그 그런 사람들이 것처럼 딱 기다리고 있다가 네. 그 장소에서 제 차를 키를 받아서 운전을 하고 어디론가 가서 주차를 해주고요. 아 정말? 예. 저는 이제 일을 다 볼 때쯤 되면 다시 나 이제 몇 시에 끝날 것 같아요. 하면 다시 차를 가지고 나옵니다. 이야. 아니 그러니까 예, 내가 원하는 목적지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가 아니라 예, 그렇죠. 내가 원하는- 어디를 가든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발레 파킹 대신 주차를 해주는 예. 사람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야 이거 아이디어네요. 예. 갑자기 가격이 궁금해집니다. 이 서비스는 이제 시간당 5불. 시간당 5불, 예. 한 5, 6천 원 잡아야 되겠어요. 예. 근데 하루 종일 할 때는 15불. 15불? 그러니까 3시간 이상 넘어가면 15불이 더 싸겠죠. 어... 예. 그래서 잠깐 인건비가 나오나요 그러면?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랑 계약된 예. 차고가 이제 또 완전 또 도심지는 곳곳에 아니고 있- 예, 곳곳에 있다는 거죠. 사실 음. 그 계약한 개인 차고나 법인 차고들이 있을 거 예. 아닙니까? 거기들이랑 같이 좀 싸게 계약을 해가지고 굉장히 저렴하게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요 예. 대리운전이 아니라 예. 대리 주차네요. 대리 주차. 그렇죠. 대리 주차. 발레 파킹이 아니라 예. 대리 주차 서비스네요. 예,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어허. 공항 가면은 있는 그러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거의 그렇군요. 비싸죠. 이 예. IT 비즈니스 모델은 예. 정말 생활 주변에서 찾아야 돼요. 예, 맞습니다. 불편했다고 생각하는 거. 예. 그게 돈이 될 수 있다라는. 그렇죠. 아, 참 재미네요. 예. 자, 그런 말이죠. 한 가지 예. 조금 의문점이 네네. 이 불안할 것 같아요. 아. 고급차다. 예. 그러면 예. 갖고 말이죠. 예. 주차하러 가지 않고 아. 막 또 돌아다닐 수도 있고. 그렇죠. 말씀 뭐 잘 아니면 차를 갖고 네. 도망갈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도망가거나 아니면 어디 받거나 차를 예. 뭐 어디 흠집이 나거나 그래서 얘네가 지금 보상을 해주는 금액이 100만 달러까지 아이고. 책정이. 그렇. 보상을 100만 달러까지 해주겠다고 얘기를 하고요. 대충 하진 않았네요. 예. 뭐 더 원하면은 세차라든지 뭐 정비라든지 정비. 이런 것까지도 부가적으로 수익을 내려고 이제 그런 것도 맡기고 있습니다. 야, 저 이제 이거 그만두고요. 시작합니까? 예. 저희 그만두고 예. 이거를 사업을 해야 되겠네요. 아, 그럼 알겠습니다. 이거 장사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같이 한번 해보죠. 저는 직원으로 좀 채용 좀 해주세요. 아, 예, 동업해야지. 자켓 입고 이렇게. 예. 자, 그러면 2015년에 예. 꼭 한번 이런 서비스, 유사한 서비스가 국내에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예. 가지면서 오늘 이야기하신다고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티타임 2014년 마지막 방송, 2015년에 대한 전망을 해봤습니다. 5가지 키워드, 스마트, 이걸 한번 쭉 훑어보시면 내년에 IT 시장의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티타임은 2015년에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스마트한 정보들을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